네, 계속해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속도감이 있는데요. 네, 거래소에서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이 랭크가 또 되는데요. 네, 둘 다 상한가를 내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도 좀 소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과감한 용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남 고속터미널이 천지 개벽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서 네, 오늘도 투자 열기 분출되고 있습니다. 천일고속의 지분이 더 많습니다. 지금 고속터미널 16%가량의 지분 들고 있고요. 동양고속은 0.16%가량 들고 있는데 지분율이 높지는 않아도 주가 강세는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름 전과 딱 비교해보면 천일고속의 주가가 8배 넘게 올랐습니다. 계속된 투자 경고에도 불구하고 네, 불꽃 슈팅이 이어지게 될지 체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신공영이 오늘 13% 넘게 올라오면서 네,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들의 날이라고 해도 오늘 가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요, 네, 목표 주가를 61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 증권사에서는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충분히 매출이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서 약간의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동종 업종대에서 너무 좀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지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거의 50만 원 선까지 노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하락하고 있는 쪽 살펴볼 텐데요. 네, 신저가를 내고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CJ, CGV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6천 원 선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의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또 다른 PF 쪽을 알아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모펀드에 돌려줄 돈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사모펀드를 찾고 있는 그런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CGV에 대한 냉정한 투자자들의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화전자는 잘 갔던 종목입니다. 오늘 8거래 만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19,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HJ중공업이 최근에 힘이 없는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낙폭이 더 기록이 됩니다.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뜸해진 거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HJ중공업이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 놓치게 되면서 현재 주가는 4% 가까운 하락 흐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눈에 띄는 특징 하나가 중소형 건설수가 좋다라는 점이 체크가 되실 겁니다.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90억 원 규모의 수주 공시가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직행이 된 상태고요. 지방공사를 지역 건설사들을 조금 더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라는 정부의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힘 입게 되면서 동신건설도 보시면 22% 넘어가는 급등이고요.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오늘 중소형 건설사 쪽으로 맥이 확실하게 이전되고 있다는 점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의 냉각과 관련된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오텍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5년 만에 턴 어라운드까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힘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2,4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뉴인텍이나 KD도 오늘 주가 급등 눈에 띄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실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종목들의 각계전투와 삼성그룹주들의 분발입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잘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제 FOMC가 다음 주로 다가왔고 금리 인하가 현재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을 추가적인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간밤에 또 이제 눈에 띄었던 게 AI 버블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이 기술주들의 상승을 또 막았었던 악재 중에 하나가 AI 버블 논란이었는데 11월 말 넘어가면서 AI 버블 논란이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가라앉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만히 또 이제 반도체 쪽이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혹은 이제 뭐 브로드컴 뭐 그다음에 인텔 등등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반도체 쪽들이 또 미국 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은 여전히 이어질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에 영업이익이 100조 이상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한 퀄 테스트, HBM4에 대한 또 통과 이슈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소부장 쪽을 어느 정도 지켜보자라는 부분 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소부장 쪽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11월 달 말 넘어오면서 11월 달 말에서 12월로 넘어오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었던 악재들이 전체적으로 호재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12월로 넘어오면서 연준의 긴축 종료 등등 해서 유동성이 증가될 만한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산타랠리 기대감 더욱더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시장의 이 순환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만 잘 진행을 하면 크게 또 이 12월 달에 수익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종목 선택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속도가 너무 좀 빨라서 쫓아가기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가 매수 노려봄직한 가장 유리한 섹터는 어떤 쪽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저가 잡고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피 대비해서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뭐 30% 이상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를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시장은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환매 막바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발 투자 정도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컨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슬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발 주자인 로보스타 쪽이 어느 정도 이제 후발 움직임을 받아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삼성 에피솔팅스 같은 이런 이제 삼성 그룹주들이 또 상승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촌일고속, 그러니까 고속터미널 복합 개발 이슈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9월달, 10월달 그리고 11월달까지 해서 시장을 크게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새로운 이슈 쪽에서 순환매를 받아주면서 수급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시장에 대한 우리 접근 전략 자체는 결국 새로운 순환매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혹은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트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전력 인프라가 될 것 같아요. 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이유, 지금 그동안에 조정이 많이 나왔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AI 버블 논란 때문에 하락이 많이 나왔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I 버블 논란이 완화가 됐고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심리도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현재 어느 정도는 사모화갈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쪽이 변압기가 되겠죠. 그리고 변압기에도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그리고 전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원전까지 이제는 전력 인프라 쪽에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ESS까지 해서 지금 이 네 가지 섹터군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저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잡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변압기, 전선, 원전, ES 할 것 없이 모두 다 저가에서 어느 정도는 사모아 갈 수 있는 영역에서 현재 반등세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했었던 변압기 4대장, 뭐 LS 일렉트릭, 그리고 뭐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락장에서 오히려 수급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저는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원전선 같은 이런 전선주들도 우리가 모아갈 만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대미 협력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BHI라든지 또 이제 현대건설 등등 해서 원전 쪽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세 여전히 잘 잡아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ESS 같은 경우에도 또 최근에 한번 코멘트 드렸었죠. ESS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역할로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변압기, 전선, 뭐 원전, 그리고 ESS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부터 또 흐름을 함께 할 만한, 흐름이 탈 만한 그런 이제 이슈들 구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AI 버블 논란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조정이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실적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저가 잡고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순환매가 빠르고 그 다음에 어지럽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최근에 뭐 로봇주 등등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이제 주도주를 따라가는 것에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는 가장 안전적인 선택지는 전력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AI 유니버스에서 지금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로봇 굉장히 강조를 또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기술주 반등은 이쪽이 이끌 것이다. 요것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전력 인프라도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환매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소부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탄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장을 또 이끌었었던 건 반도체였고, 여전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HBM4, 그 다음에 지금 업황이 여전히 호황인점 등등 해서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유니버스 중심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따라가는데 어떤 디테일에 있어서의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헤아려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전력 인프라 공략해 보실까요? 네, 4가지 섹터로 세분화해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종목들 좀 고루 분산 투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김영희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